우리가 사는 푸른 지구에는 3명의 카니가 있습니다. 카니 웨스트, 카니 노스, 카니 사우스. 이렇게 세 분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러 소셜미디어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카니 리스닝 파티에 참석한 셀럽들을 고르지 않는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디스하기 위해, 내가 싫어하는 아이돌 그룹을 디스하기 위해 카니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카니를 악마화하는 주된 요인은 3가지입니다. 반유대주의 발언,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 트럼프 지지 등이 있고 자잘하게는 언행 불일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작 이것만으로 카니의 공연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되기에는 카니의 사이즈가 너무나 크죠. 그리고 리스닝 파티를 한다 이래놓고 카니는 콘서트를 했습니다. 심지어 옛날 노래는 안 부른다고 했었는데 벌써 2 리스닝이 끝나자마자 50곡 넘게 메들리로 때려박았습니다. 티켓 값이 8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연예인 팬사인회 한번 가려면 CD 100장 사야 됩니다. 집에 CDP도 없는데 CD를 100장 넘게 사야 된다고요. 그런 거는 아무런 비판도 못하면서 카니의 콘서트를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 정도의 팬 서비스를 해준 것은 뉴진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미팅이라고 해놓고는 콘서트를 해버렸어요. 그걸 또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쿠팡 플레이에다 또 올려놨어요. 이 정도면 CD 한 장 사줄만 하잖아요. CDP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만 꼭 덕질을 하기 위해서 공연에 가거나 팬사인회를 하는 게 국룰이지만 해외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문화생활이고 보통 체크한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 힙합 뮤지션들이 맨날 체크아웃 막 그랬었는데 들어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체크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내용만으로는 무작정 까고 보는 우리 사회적 정의의 용사님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예 앞서 나온 카니를 미워해야 할 3가지 악행들이 사실은 정당한 언행이었음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유대주의 지지입니다. 이게 대체 뭐가 잘못이죠? 진짜 모릅니다. 카니의 조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일찍이니 이찍이니 프레임 짜서 상대방을 조지느라 바쁜 한국분들이 대체 이걸 왜 비방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언론마다 정해져 있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이 윤석열을 칭찬하겠습니까? 조중동이 재명쿤을 칭찬하겠냐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대자본으로 얽혀있는 미디어 산업은 철저히 유대인에게 유리한 어젠다로 운영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스 기사 하나를 발행하려면 기자도 있어야 하고 기사를 게재할 플랫폼이 필요하죠.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플랫폼 개발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 관리자, 보안 전문가부터 온갖 디자이너와 기획자들과 잡무를 처리할 사무직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백 명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며 운영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광고입니다. 모든 블로그, 모든 커뮤니티에는 광고가 박혀있고 이런 광고가 판매를 일으키고 판매가 기업을 지탱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놀기 위해 커뮤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기 위해 커뮤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봐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안 벌리니까. 카니가 비판했던 유대자본 미디어들은 당연히 유대자본을 위한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자본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죠. 좀 더 흑인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카니도 앨범이 더 팔릴 텐데 갈수록 흑인 사회를 이디오 크러쉬로 만들어버리는 미디어들만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BLM이 대표적인 예시죠. BLM 운동을 하면 뭐하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LM 운동에 모금했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금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채로 누군가가 챙겨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게 누군지 모르죠. 다만 그 모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웬만한 부자들도 살기 어려운 저택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카니는 이런 BLM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고 봐야겠죠. 작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 하버드생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빌 에크먼은 이런 하버드생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비판하고 싶은 걸 비판했다고 취업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유대인과 자기들 멋대로만 한다며 유대자본을 비판한 카니, 어느 쪽이 더 나쁜지 우열이 가려지십니까? 유대자본은 유대계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니까 반유대적인 스탠스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수준으로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탠스를 바꿨어요. 21 점프 스트레스의 조나이를 보고 또 유대인이 좋아졌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반유대주의를 할 수 있냐고도 덧붙였죠.
각자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시오니즘이나 율법까지 파고들면 이것은 장르가 오컬트로 변하니까 유대자본은 여기까지만 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으로 넘어가죠. 2009년 BMA에서 카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수상 순간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카니의 이미지는 완전히 비호감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테일러와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희롱 가사나 시상식 난입은 카니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카다시안과 이혼하고 난 이후로 카니는 테일러와 아주 친해졌고 테일러는 최근에도 킴 카다시안을 디스하는 곡을 냈습니다. 대중들에게 거짓 자료를 보여주고 사기를 쳤던 것은 카니가 아니라 카다시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라면 카니가 욕먹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카니의 우클릭은 사실 트럼프 이전에도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2018년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후 카니는 MAGA 모자를 쓰고 트럼프는 나의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의 지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당이 푸시했던 수많은 아젠다들은 본인의 바람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카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뮤지션들이 트럼프를 선택하고 있죠. 카니가 조금 빨랐을 뿐 지금은 민주당의 많은 어젠다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양당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카니가 트럼프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의 어젠다도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수년 동안 정치인들이 주목할 만한 사회적 발전을 만들어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말만 앞섰고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특정 어젠다가 절대적인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복잡해졌고 개인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겠죠. 누구는 워라밸, 누구는 더 많은 노동의 기회, 누구는 더 많은 국민연금, 누구는 국민연금 폐지, 누구는 이민법 찬성, 누구는 이민법 반대. 각자 중요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원하는 것도 너무 많아졌는데 정치인들 수백 명이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으니까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게 됩니다. 결국 또 카니는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대선에 나간다고 또 생떼를 쓰게 될 것이고요. 카니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 스스로 하나하나 깨부셔 나가는 거죠. 교통사고로 턱이 박살난 이후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해왔으며 망언, 악행, 실수, 번복, 내로남불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큰 성공을 거듭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별이 문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바르지 못한 언행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카니는 그 모든 걸 다 어겼지만 끝까지 가면 다 이겼던 카니가 대단할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하지 말라는 것, 그 모든 요구에 복종을 하고 규격에 맞게 허리를 비틀고 고개를 숙이고 살면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 가축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개는 목줄을 하고 묶여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고양이는 목줄을 안 하죠. 집고양이나 길고양이나 모두 목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카니가 생애에 걸쳐서 증명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죠. 진짜 그것뿐입니다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힌트를 카니가 찾아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니가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힌트를 나침반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